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한번 그 추천주 전체 점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이거 목록을 적어놨다가 그 메모장 또 깨지면서 다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카페에서 글을 적었던 그 시점부터 역추적해가지고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실리콘 웍스입니다. 와, 차트 멋있다, 그죠? 굉장히 멋있게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예전에 한 4만원대였나? 이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엄청 지지부진했죠. 왜 다 비슷한가요? 차트가, 그죠? 다 비슷해요. 이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언제 가냐고 많이 여쭤보셨죠,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업황을 좀 잘 만났어요. 지금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고 계속 이것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DI 디스플레이 구동 칩인데 요게 지금 엄청나게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요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판매가 상승으로 가는 거죠. 뭐 요게 가장 기본 뼈대, 실적의 기본 뼈대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DI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LCD를 구동시키는 그냥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 모든 가전에 그냥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올해 굉장히 좋으니까 뭐 같이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가는 거죠. 뭐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LG그룹에서 LX홀딩스를 여기 실리콘 웍스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저는 한 요 정도까지면 괜찮다라고 봤는데 더 상단으로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좀 저는 이 지점보다도 살짝 더 먼저 나오긴 했는데, 여튼 뭐 좋은 기업이 맞죠.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완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보지는 않아요. 당분간 분명히 주가 눌림 한번 줄 것 같아가지고 더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오션브릿지입니다. 최근에 추천드렸었죠. 그 훨씬 이전 시점인 뭐 한 작년 요때도 많이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 좁은 박스권 범위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작년부터 본다 그래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점을 이렇게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구 물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실란이라는 특수가스랑, 그 다음에 CCSS,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하이닉스로 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요 오션브릿지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오션브릿지는 소재 반, 그리고 뭐 장비 쪽 또 반 정도, 요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주가가 조금 덜 갔습니다 싶어가지고 요 18,000원인가 요때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잘 드시고 나오셨으면 뭐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더 뭐 보셔도 아직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연기도 2만원대 추천드렸었죠. 요때죠, 요때. 근데 요때도 또 마찬가지로 지루해가지고 나오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와, 이걸 기다리신 분들은 진짜 승자다, 그죠? 지금 제가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카페에 어떤 분께서 제가 한 20개, 30개 한 번에 추천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기업 분석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요 기업이 제일 좋다고 저한테 따로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좋은 기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거 장기로 들고 계셨다 그러면 엄청 지금쯤 축제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채널 NPC님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께서 좋아했던 기업이고, 그래서 기억에 제가 좀 남고요. 저도 뭐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지점이었는지 잘 기억은 초반에 산 것 같기도 하고 언젠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고 팔고 많이 했던 기업이고요.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폿 세정장비 쪽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폿이 뭐냐면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완성된 웨이퍼를 보관하는 용기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용기 같은 건데, 웨이퍼를 폿에 넣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세정 장비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증착 공정에 쓰고 있는 그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세정 장비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업황이 둘 다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주가를 빵 뛰었다가 지금 조금 이제 다시 뭐 그 눌림 구간에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저는 한 번 더 점핑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지금 워낙 좀 그래가지고 보고 있진 않는데, 아무튼 괜찮은 기업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원익QNC 같은 경우는요, 커츠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어느 때였지? 잠시만요. 한 요때였나? 한 요 지점 정도에서 그 모멘티브라고 커츠를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가를 여기서 그 줄이면 당장의 영업이익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어차피 근데 같은 회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문제를 삼아서 요때였나? 주가를 한번 크게 그 폭락시킨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는 아주 나이스한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전 보고, 몇십 프로 막 엄청 아무튼 먹고 나온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이제는 원재료 업체까지 인수를 했으니까 실적이 완전히 폭발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그죠? 삼전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튀어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던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감사하게도 수익을 잘 줘서 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소재주 가운데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데 지금 단기 그 주가 상승이 너무 커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콘, 이것도 만원 언저리에서 추천드렸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까지 왔네요. 그죠? 다른 이제 여타 후공정 테스트 장비 가운데서는 좀 적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지금 주가 수준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전으로 90%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 장비,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 테스트랑 딱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봐요. 유니 테스트가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고 있죠. 그죠? 차후에 이제 랜드 투자가 확대되면은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후반기 한 4분기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SSD 테스터 쪽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전해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노려봐야 되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쭉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LNF, 이것도 말이 참 많죠.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많이 소개드렸던 기업이고요. 양극재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같이 묶어서 종목 상담 지금 12부 진행하는 동안에 그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지부진하면 에코프로비엠 아니면 LNF로 좀 갈아타세요. 단기적으로는 LNF가 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얘기 많이 들리니까 이거 분명히 뭐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댓글에 간간히 그때 요걸로 갈아타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크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 전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충분히 저는 드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85,000원인가 요때 나왔어요. 저는 쫄보죠. 그죠? 먼저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 못 참고 나왔는데, 더 기다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먹을 자격 충분하다고 보고요. 자, 어중간한 2차전지 그 소재주 가운데서는 저는 LNF 쪽으로 옮겨두시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좀 부담된 자리긴 한데, 이게 만약 조금이라도 이렇게 눌림을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저는 옮겨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장기로 본다면 에코 프로비엠이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둘 다 뭐 어마어마한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4만원대 요때죠. 요때 잡아가지고 8만원까지 끌고 왔던 기업 가운데 하나고, 좋게 봐요. 그냥 좋고요. 최근에는 그 다음에 MCM을 이노베이션하고 지금 크게 공급 계약 했다고 지금 하나 떴죠. 그죠? 1조 규모로 해가지고 뭐 난리 났는데, 잘 갈 거예요. 좋은 기업 맞습니다. 좋게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젠 아니지만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오로스죠. 오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좀 일찍 드리긴 했어요. 요때 여기였나 모르겠는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양봉 전환 됐을 때 요날 맞네요. 요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 예수가 이때쯤은 이제 풀렸겠지, 다 끝났겠지 해가지고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요 기간 요거 며칠 이제 못 참으셔가지고 글 엄청 남겨주셨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는데 그 기간을 참고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이제 익절하시는 거죠. 뭐 그죠? 저는 이제 정신이 없고 다른 지금 기업 그 왔다 갔다 하느냐고 요때 비중 확대 못 해가지고 저도 제가 아직까지도 좀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무런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기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국산화를 유일하게 시킨 기업이고요. 반도체 전체가 좋아지는데 당연히 좋아지겠죠. 웨이퍼를 가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 이제 물질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만들잖아요. 반도체를. 그 공정에 대한 그 영상을 꼭 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 쌓이는 물질들이 정확하게 지금 정렬이 되고 있는지 측정해주는 그 계측 장비를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 쪽으로 다 납품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날이 갈수록 이제 초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좀 중요해졌어요. 중요성이 높아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오로스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글도 적어드렸고, 댓글도 일일이 다 적어드렸었는데, 어떤 분은 손절하셨더라고요. 이거 못 참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계좌를 눌러드릴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해서 물량이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우상향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고 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 기업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요. 좀 불안하시면 기업 공부를 해주세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죠? 결국은 본인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신 건데, 뭐 저한테 물어보셔봤자 그 해답을 주가로 해답을 안 주고 있는데 그게 위안이 되겠어요? 그럴 때는 기업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그렇고요. 보호해서 물량이 언제 다 소화가 되는지 그 지점을 어떻게 찝어냅니까? 그거는 사람이 찝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언제입니다라고 전해드리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먼저 물려 계시다가 수량을 확보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 시간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항상 이제 타이밍을 잡아내려는 그 습관에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타이밍 잡는 게임 아닙니다. 주식은. 제발 진짜 부탁드릴게요. 주식을 타이밍으로 잡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동 원리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본은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그런 투자 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심심할 때 스케일 치고 그냥 논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그 영상 보시면 대다수의 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가 저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카페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90% 이상은 그런 투자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못 드리겠고요. 주변에 한번 느긋하게 살펴보세요. 뭐 슈퍼개미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 검증이 된 전문가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께서 종목 주시면서 스케일 치세요, 단타 치고 빠져나오세요 라고, 타이밍 잡아먹으세요 라고 안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요런 썰 푸시는 분들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투자를 가지고 연명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장기간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았으면은 주식시장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을 거예요. 훨씬 이전에. 주변에 막 난다긴다는 사람들 제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리죠. 그죠? 저한테 자꾸 똑똑하다 하시는데요, 제 동기들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도 요거 한다고 막 진짜 몇 년씩 차트 붙들고 늘어졌는데 결국에 마지막엔 다 깨지고 나오는 게 그런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얘네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얘네 진짜 천재인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맞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진짜 좀 웬만한 아마 그 경험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많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례해서 제가 뛰어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적어도 초보 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제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앞에 아이가 개울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갑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는 분들만큼은 정석으로 배우세요. 꼭 주식 진짜 재밌게 하실 수 있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계좌도 지금 자주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의문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면 그만이에요. 막 무슨 종목 드렸을 때 이걸 왜 이 타이밍에 주십니까 하면서 막 댓글 적어주신 거 봤는데 반박 글을 적으려다 그냥 말았거든요. 결국 다 익절하고 나오셨어요. 최근에 2종목. 근데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본을 갖춰서 하면 적어도 크게 잃는, 많이 먹진 않지만 크게 잃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그렇다고 막 억대 수익 막 내고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손절은 잘 안 치잖아요.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주식은 일단 안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세를 고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것만 봐도, 들고 계신 종목만 봐도 알거든요. 어떤 투자하고 계시는지 보여요. 다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운영하는 종목만 봐도 알고 평단만 봐도 대충 알아요. 그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근데 이거 고치시려면 그냥 말로만 안 이뤄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자세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힘들죠. 당연히 고되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만 상위 1%로 들어갑니다. 안 잃는 투자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일만 친다?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 쳐가지고 상위 1%에 들어간다는 건 제가 주변인들 가운데서 들어본 적도 없고 역사도 없었어요. 하려면요, 있잖아요. 스케일 치시려면요,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아래로 물량 다 받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려면 그냥 대충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물량 때려 박아서 올라가는 거 기다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받치면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에는 하우스 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두배수 베팅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주식은 무한대로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베팅을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물릴 때마다 2배씩 아래 물량 잡아가면서 계속 버텨내는 거거든요. 가령 만약에 10,000원이 밀렸다, 10,000원에 들어갔는데 밀렸다, 그러면은 이 10,000원만큼 더 치는 거예요. 밑에서. 그리고 그 2배수인 이제 20,000원 치고 40,000원 치고 80,000원 치고 하면서 그냥 그 눌림목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하단으로 다 받쳐놓고 요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좀 터진 종목 들어가가지고 눌림목까지 데려간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제 탕 하고 튀어오르는 타이밍까지 끌고 가서 다시 이제 반대로 2배수로 계속 치면서 매도 물량 빼면서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량으로 엄청. 그러나 시드는 엄청 크게. 그래서 소량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서 이제 먹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소량으로 하지만 이걸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면서 소액을 계속 쌓아가는 형태, 요렇게 해요 보통. 그래서 로스컵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종 결각값만 그날의 플러스가 되도록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냥 3분봉 기준으로 열어놓고 눌림목 자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차트를 보셔야 되고요. 수급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거래 전량 매도 우위로 떴을 때, 그러니까 양 매수 풀리는 그 지점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다가 정보도 하나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이제 선수들이 입장한 종목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몰렸을 때 쇼커버라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오버나잇 들어간다는 그런 정보 있으면은 어차피 최종 시세는 땡길 거니까 좀 더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드는 크게, 그러나 목표 수익은 소수점 단위로 아주 짧게 무제한 스킬 친다, 요런 개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안전장치까지 하나 더 걸어둔다 그러면 여럿이서 같이 치는 거죠, 동시에. 그래가지고 만약 저희 예상보다 못 튄다, 주가가 못 튄다, 근데 호가가 좀 얇다, 그러면 이 호가 물량 다 먹어가지고 잡아먹으면서 억지로 시세 딱 땡겨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 자체로도 사실상 정보를 미리 받아서 저가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놓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미 수익 구간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라 태운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들어가서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사들하고 놀지 말라고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튼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최근에 종목 앞자리에 이 붙어있는 종목들 있죠? 요런 종목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요. 다 조심하세요 진짜. 저는 이런 거는 공유는 못하겠어요. 이런 정보들은 단기 수익을 엄청 크게 빵 띄워서 낼 수 있지만 물리면 어떡하시려고요?
만약에 이게 당일 상한가 쳤는데 당일 상한가 풀리면서 하한가 가버리면은 당일에도 그냥 60%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물론 다는 아니죠. 근데 90% 이상은 지금 아직 매매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기본 전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상대적 약자한테 몸을 더 기울이기로 지금 했잖아요. 그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전부 다 고수가 진짜 빠삭하게 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로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지난 글 보면은 이 작가님 이거 이 종목 상담 때 위험하다고 했는데 상한가 치는데요 막 이러면서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상한가 칠지 안 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요 반대로 하한가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 종목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상한가 친 다음에 시세 뺐을걸요. 그럼 이 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물리는 거고요. 이전 시점에 만약 평단이 더 높다 그러면은 여전히 탈출 못 하셨을걸요. 그런 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투자를 왜 하세요? 저는 그냥 안 잃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제 보유 종목이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테마로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전량 매도 치고 그냥 나와요. 더 이상 뭐 기대하고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동안 기업 내용 공부한 게 그냥 다 허투루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자체를.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뻔히 시세 보이는 거, 시세 잘 낼 수 있는 종목이, 안전하게 시세 잘 낼 수 있는 종목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그런 종목 길게 들고 가면서 느긋하게 한 5%씩만 먹고 계속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마이너스 30 갈 수도 있고 플러스 30 갈 수도 있는 종목에 베팅을 왜 합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 공부가 하기 싫고 그냥 단기로 크게 그 시세 내고 싶을 때나 하는 거지. 저는 전혀 제 스타일이 그냥 전혀 아닙니다. 안 해봤겠어요. 지금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즐거운 저녁 시간에 자꾸 잔소리해 주셔서 합니다. 좀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았어서 그래요. 저 종목 가지고 했을 때. 그죠? 자, 웹젠 봐드릴게요. 웹젠은요, 제가 지난 종목 상담하는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게임주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작 발표 직전에 들어가시라고 전해드렸죠. 그죠? 신작 발표 직전에 당일날 그냥 분할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발표날 빼세요. 그냥 발표날 빼셔야 돼요. 더 들고 가서 이게 뭐 더 가셔야 돼서 성과가 더 날 것이다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당일에 구글 플레이 그냥 그 순위 변동 딱 일어날 때 그냥 빼시는 겁니다. 분할로. 아시겠죠? 웬만하면 그냥 단타 치시고요. 그러나 이제 게임주 고르실 때는 그 기업이 적어도 스테디셀러 하나는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하시고요. 웬만하면 단타 치세요. 그냥 시세 연속성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딱 보여도 다 보이시죠? 그죠? 게임주 가지고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경쟁 기업에서 신작을 내고 있고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NC소프트 같은 리니지 같은 메가 히트 하나 나올 거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계획적으로 스윙 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게임주 가운데서 괜찮은 회사 목록은 제가 기업 상담 어느 몇 부에 아무튼 쫙 나열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 정도 노력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거 한번 잘 봐주세요. 그거 다 좋은 내용 설명드린 건데. 그리고 자, 서진 시스템 이것도 제가 그 기업 설명 글에 한번 적어 드렸었죠. 미 통신 3사 그 인베스트 데이가 한 번 있었죠. 2월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5G 사업 전개 그 다음에 그 재무 가이던스 같은 거 발표했었고요. 내용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요 서진 시스템이 3전으로 그 기지국 함체 공급한다는 그 점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추천 한번 드렸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인가 언제 지나가지고 한번 팡 튀었었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기간 수급이 계속 견조하게 잡히고 있는데, 뭐 기대하고 있나봐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5G 산업 자체가 지금 주춤하긴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평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얘기 많이 해보고 있는데, 저는 5G가 안 될 것이라는 의견엔 동의 못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언제 본격화될지는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종목 상담 드릴 때 일단 기다려보자, 홀딩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단기 시세를 빨리 주긴 했는데 5G도 결국은 기다림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이 묶여서 고생하는 거를 좀 전 싫더라고요. 이게 그 기회 손실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엊그제 그 남긴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계좌 안에 종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교체 매매를 해요. 이렇게 비중을 막 일로 뺐다 절로 뺐다 일로 뺐다 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비교를 엄청 해요. 제 계좌 안에서도 얘랑 비교하면서 아,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잠깐 얘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동안에도 얘는 이 자리에 있겠지 하고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느 한 곳에서 정체가 일어나는 게 제가 그 자체가 싫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 다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주식은 일단 재미져야 된다는 그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5G 같은 경우도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네요. 와, 남자의 종목이네요. 그죠? 굉장히 좀 묵직하게 가네요. 그죠? 멋있게. 이게 20만원대 언저리에서 언제 기억도 안 나요. 이것도. 그래서 30만원 갈 거예요 하고서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내기도 했었고 이겼어요. 제가 내기. 그래서 추천주 폭탄인가? 그 글에서 지금 찾았는데, 자, 철강 산업을 설명드리면서 여기 동국제강 그 다음에 현대제철하고 묶어서 탑픽입니다 라고 전해드렸었죠. 그때 사셨지 했겠는데 안 사셨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더 고점에서도 한 번 더 그냥 드리긴 했는데, 그때 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형에 들어갔던 철강주들 몇 개 같이 좀 드렸긴 했는데, 얘네가 제가 처음에 딱 픽했던 여기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갔죠. 그죠? 증권가에서 미리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실적 일단 진짜 미쳤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들어올 거고, 선수들도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썰이 있었어요. 계속. 그럼 사야죠. 뭐. 그래서 여기 포스코랑 그 다음에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장투 계좌에 아직도 있어요. 근데 수익률을 제가 보면은 매도하고 싶어질까 봐서 아예 좀 차트도 지금 처음 연 거거든요. 그래서 보질 않아요. 그냥 계좌 자체를 들어가지도 않는데 장투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저평가 영역으로 이제는 바꿔놔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덜 간 산업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직 잘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서 여기로 아예 그냥 싹 다 옮겨둘까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언제나 아무튼 제가 따로 꼭 집어서 추천주를 하나씩 글에 이렇게 게재하지 않더라도 산업 설명 글 플러스 추천주다 쫙 해가지고 몇십 개씩 같이 나열해드리는 글 있잖아요. 그런 글들 잘 보셔야 돼요. 그 지난 글에서도 그런 글에서 힌트를 잘 보세요. 사실 그런 글들이 진짜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산업을 미리 짚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파생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고, 추천주로 딱 어느 기업 좋습니다 하고 찝어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글들이 그 주식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무튼 이 추천주로 딱 집어서 드리는 글을 적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글을 원래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목이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단타로 치고 나가서 수급 자체를 막 꼬이게 하고, 단기 수급 이렇게 빵 띄어가지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 물리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고, 저 또한 이제 간접 피해를 좀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려가 지금 되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제 영상을 꼭 계속 보시거나 글을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한테만, 소소분들한테만 공유하는 형태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카페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 자체도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계좌가 꼬여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좀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종목이 왜 그러냐, 종목 추천 뭐냐, 그리고 타점 왜 이렇게 잡냐, 막 이런 분들, 이 수급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질문 많이 주시는데, 수급 혹시 이용하는 거냐 막 이러시는데, 무슨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겠어요. 카페분들 보다 보면요.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국제강, 대망의 동국제강이죠. 원래는 제가 올해 최고 수익을 줬던 기업이 대부시스터즈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 동국제강으로. 아마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제일 큰 수익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황 자체가 지금 최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적었던 산업 설명글을 한번 되짚어 보셔서 읽어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쪽 원자재 쪽, 철강, 제품 이쪽이거든요. 그냥 판가 자체가 지금 퀀텀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 팬데믹 때 입었던 그 타격을 입었던 지점에서 좀 서서히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상승 국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점핑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받았던 타격에 대한 기저 효과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당분간은 좀 갈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진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죠. 그냥 우리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산업들을 노려야 되는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한 3달 가까이 횡보한 것 같은데, 이때 지점부터 거의 엄청 지루했어요. 진짜 엄청 지루했는데 그냥 견뎠습니다. 보지 않고 견뎠어요. 장투 계좌 넘겨두고 안 봤는데 결국은 시세를 주네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을 잡으려면 몇 달 정도는 그냥 횡보할 수 있다는 개념은 잡고 계셔야 돼요. 신규 산업을 투자할 때는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드렸던 추천주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저는 차익 실현을 대부분 승인 계좌에서 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크게 담아서 장투 계좌로 한 방에 넘겨버릴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타이밍 아무튼 좀 잡아 드릴게요. 뭐 시세 안 주고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까지 뭐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 3종 세트로 같이 전해드렸었고, 업황 똑같죠? 똑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좀 높죠? 그게 특징이고요. 열연 강판이라든지 냉연 강판, 호판까지 다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그 강판이 좀 핫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대차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 조선 쪽 이제 그 후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들 자체가 지금 다 핫한 산업들과 연동이 되어 있죠, 그죠? 안 갈 수가 없어요. 철강 산업을 분석할 때는요, 조선, 자동차, 건설기계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3종 세트로 지금 업황이 크게 물이 들어왔거든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초 그 소재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3연타 업황을 같이 맞은 겁니다. 조정이 오면은 그냥 태워서 갈 만한 산업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단기 고점으로 보는데, 만약에 차트를 그려낸다 그러면은 좀 한번 눌리면 줄 것 같아요. 눌리면 주고 갈 것 같은데 그 시점까지 예측은 못 하겠는데 그냥 뭐 천천히 담아놓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보유자분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으로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이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올해부터 지금 앞자리에 2번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은 좀 위험한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코오롱 인더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30분이 넘어가는데요. 자, 코오롱 인더도 마찬가지 2월인가? 그때 산업 설명 글 보시면은 다 있어요. 추천주 폭탄 해가지고 드렸던 그 글에 다 나와 있고요. 거의 뭐 탑픽으로 전해드렸던, 그리고 의류 소재도 하고 산업 소재 같이 합니다. 화학, 그 다음에 필름, 전자재료, 패션 다 하는 그냥 팔방미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중국 업황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거시경제 글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다 나오고요. 중국 소비자 지표들이 조금 꿈틀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전해드렸을 때 눈치 빠르게 채신 분들은 아, 이거 의류 순환매 돌겠다 하고서 잡으셨으면 완벽했습니다, 타이밍. 근데 그때는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질 때여가지고 뭐 한두 달 횡보하셨을 거는 좀 각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산업 순환매 잡는 방법은 그걸 결국 그냥 엉덩이 딱 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고생 좀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시세 크게 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 안 드시고 요때 이제 막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다시 이제 타이밍을 잡는 투자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근래 들어서는 제가 진짜 너무 이때 안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업황을 믿고 조금 고점에 막 그냥 전달해서 드리긴 했었는데 뭐 그때라도 드셨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죠? 요거랑 막 몇 개 같이 드렸었잖아요.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힐라홀딩스, 화생엔터프라이즈 이런 거 같이 막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짧게 상단 잡고 먹고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잘하셨어요. 그냥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기업들 전부 다 막 이때 막 다 드렸던 건데 그때 들어가셨으면은 좀 더 크게 드실 수 있었는데 진짜 안 사실 줄 몰랐어요. 제가 그거 하나 실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좀 더 할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요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엄청 제가 진짜 말이 아무튼 말을 많이 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양극재 탑픽이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탑픽이라고 보고 하이니켈을 여기서 처음 했죠, 그죠? 그래서
니켈 비중을 높여가지고 단가를 이제 좀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DI랑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매출 규모 자체가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는 조단입니다. 그래서 이익률 자체도 달라요. 오래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구체를 하는 에코 프로 GEM도 있고, 그 다음에 리튬 쪽에 에코 프로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프로 CNG까지 있죠. 다 이제 시너지가 같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항에 대규모 증설을 했죠.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다만 좀 지지부진하고 횡보가 길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횡보가 긴 만큼 시세는 크게 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어느 순간 그냥 팡 하는 그 날을 그냥 기다려서 쫙 눌러 담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요런 기업은 길게 보셔야 돼요. 진짜 엄청 길게. 저는 그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쪽은 2025년까지는 봐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언제 크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컨텀 점프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첨보 같이 나왔네요.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같이 나왔겠죠, 그죠? 작년에 매출 서프라이즈 냈었고요. 전해질 쪽으로는 뭐 독보적 위치에 있죠, 이 기업이. 그래서 올해 대규모 증설도 했고, 생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 많습니다. 올해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생산량에 대한, 증설에 대한 반영은 아마 최소한 한 3분기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이때쯤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품 다변화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매출 쪽이 좀 굉장히 견조한 그런 업체입니다. 딱히 경쟁사 자체가 없어요. 그게 굉장한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묶어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많이 지쳤는데 한두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호텔신라. 여기도 연초죠. 연초에 제가 추천글에 적어드렸던 기업이 있고요. 타이밍은 딱 2번으로 잡아드렸어요. 첫 번째, 경기 회복 국면 가시화 시점, 백신이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 딱 봤을 때, 그때 한번 잡으셨으면 단타로 타이밍 잡으셨어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에 잡아서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국면까지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 데려가는 그런 전략을 내시면 됩니다. 턴어라운드 나올 거고요. 인천공항 TI 쪽 T1이죠. T1 철수하면서 이제 임대료 문제라든지 혹은 호텔 레저 사업부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국면 자체로는 여전히 좀 저는 암울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팬데믹의 확산 쪽보다는 저는 회복으로 무게를 좀 더 싣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확산이 더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냥 회복까지 기다려버리면 되는데, 요 확산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확산이 안 되고 코로나가 단기간 잡혀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전염병이 돌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 팬데믹 관련주들은 저는 서서히 정리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양방향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거 물리신 분들 결국은 작년에 다 확산되는 거 기다렸다가 물려서 길게 고생하셨잖아요. 시세 줄 때 안녕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또 반복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조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만 진짜 할게요. 자, 현금 비중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팬데믹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 타격받을 때 아주 같이 크게 밀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특징이 재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요. 단기 차입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사채도 같이 동반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순차입금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작년에만 조금 높았는데, 요거는 재무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낮아지면서 오는 그냥 단기 쇼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부채를 줄여놨다는 거는요, 팬데믹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복 소비 심리를 좀 기대하면서 들고 갈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추천을 호텔신라랑 같이 드렸던 그런 기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아모레 파시픽
자, 아모레 퍼시픽도 연초에 같이 전해드렸던 화장품 중에 탑픽입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할 때마다 계속 화장품 가는 데서는 아모레를 보세요. 아모레로 교체하세요. 교체하세요. 진짜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중간중간 산업 설명 드릴 때마다도 꾸준히 포함시켰던 그 기업이고요. 결국 안 사시길래 제가 그냥 이쪽인가 아무튼 좀 고점에 그냥 강제로 입성시켜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잠깐 행보해가지고 또 이것도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죠? 수고하셨고요. 시세 다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좋습니다. 그냥 화장품 쪽에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매출도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더 이제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중국 업황 기준으로 여기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뭐 좋아질 일만 남았죠. 뭐 아모레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원익 IPS가 나왔네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본금이 지금 장비주가 200억이 넘는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그거 하나만 단점입니다. 딱 하나. 요것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삼전에 사람들이 투자가 본격화되면은 아마 장비 업체 가운데서는 시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팡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단기 주가 흐름 상승폭이 좀 큰데 이 정도 업황이라면은 저는 뭐 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삼전에 그 K칩 업체죠. 선정 업체고요. 예전에 그 오스틴에 납품 장비 납품 이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여기서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방면에 걸쳐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방위인이라고 그때 적어드렸었죠. 그죠? 여기랑 그 한미반도체가 직접 수혜주입니다. 파운드리 직접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뭐 길게 보시면은 그냥 업황 자체가 워낙 너무 말도 안 돼서 좋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ENC 2월에 건설업 추천드리면서 같이 추천을 드렸었죠. 이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이때 추천드렸던 기업이고요.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굉장히 저평가라고 봤거든요. 10만원 갈랑말랑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요 지점이었나봐요. 그죠? 요때였던 것 같은데, 11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저평가로. 대림에서 분할했죠. 그죠? 그 건설 모멘텀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자본 효율성 자체가 이 기업이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 쪽에서 벌어가지고 화학을 좀 메꿔준 형태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공격적으로 이제 수주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설 쪽 산업은요 성장성 자체는 낮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ER로 뭐 어떻게 보실 필요가 없는 산업이에요. 그냥 업황만 보고 가는 전형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건설주들이 대체적으로는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다운사이드 그 리스크가 좀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적어도. 아시겠죠? 등산 매매로 태워가시면 돼요. 이런 건설주들은 대부분 다 등산 매매로 해가지고 저점에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 딱 요거 하나만, LG 하우시스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월인가 3월 산업 설명 드리면서 준불연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요때 하우시스랑 그다음에 KCC랑 벽산 해가지고 3개 같이 한꺼번에 드렸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좀 덜 할 때였거든요. 이때 뭐 잡으신 분 계시다면은 초대박이 나셨겠죠. 그죠? 이런 거 잡으셨다면 진짜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작년 8월에 이거 글에 다 있어요. 8월에 건축법 그 개정 법률안이 나오면서 공장이라든지 창고, 뭐 집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모든 내부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으로 하게 이제 바꿔놨어요.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도 외부 준불연, 그 다음에 내부는 난연 이상으로 이제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8월에 처음 시행됐고,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된 거는 올해 2월이에요. 2월. 요 지점에서 이제 시행령이 딱 발행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새 기업이 달렸죠. 제대로. 그죠? 주가 랠리가 이어졌던 그 배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산업 설명 글 적으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시세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찍기 못한다 했잖아요. 기업 찍기를 진짜 못해서 3개 다 같이 잡았는데, 하필 그 LG 하우시스를 제일 비중을 높게 잡아가지고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튼 자,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